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주말이죠. 자, 즐거운 주말은 뭘 해야 되죠? 종목 진단.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하여 종목 진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했죠? 네. 빨리 칭찬하세요. 자, 오늘은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세 종목입니다. KCT, 한네트, 로지시스 갈 거고요. 원자력 관련주는 BHI, 그리고 BMT, 보성, 파워텍 이렇게 총 6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보도록 합니다. 자, KCT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KCT. 자, 디지털 화폐 관련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연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제 연준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올 연말 정도, 올 하반기 정도가 되면 이제 디지털 결제를 위한 어떤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관련주로 이제 호재성 재료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KCT 같은 종목이 이제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엄청난 신고가요. 사상 첫 번째 역사상 신고가 나타났습니다. 멋있는 모습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에 대한 내용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각 연방 정부나 이런 쪽에서 부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사 이익이겠죠. 그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 특수 단말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이제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적으로 뭐 치고 나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한국마사회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이런 쪽에 특수 단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은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나왔을 경우에 수익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상용화시키기 시작한다면 그 사전 준비 작업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5G 종목들 보실 때 아시겠지만 5G를 시행하겠다라고 딱 밝혔던 그 시점부터 뭐가 들어갔어요?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KCT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23%나 올랐었습니다. 뭐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매물대 다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월봉 보면 더 짜릿하실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멋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작년 여름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00원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테마가 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자, 이평선 같은 경우도 한 곳에 뭉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하나는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추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계속 보유하시는 거, 또 홀딩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데, 과매수 구매에 따른 단기적 변동성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할 때는요, 매수 포인트가 애매하죠. 지금은 이제 만원대 아래쪽 공략이 좋거든요. 9,500원이나 9,000원 요 정도 나오면은 매수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그 위쪽 라인대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특히나 과매수 국면에서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매수 따라 들어간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홀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네트 볼까요? 한네트는 이제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으로 이제 꼽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디지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의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현금 자동 지급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현금 자동 지급기는 사실 디지털 화폐랑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은 벤 그 뭐 카드 결제하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큐리티 사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화폐 시장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지금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KCT와 같이 우리가 월봉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요, 아주 멋지게 움직입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 화폐
개혁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작년 여름에 전부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멋진 모습이죠. 그래서 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뭐 한 5, 600억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제 1,000억 원대, 그 다음에 신고가, 아주 좋은 흐름이잖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굴곡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그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템포 굴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 2월, 3월, 4월 거치면서 한 템포 굴곡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배열 상황에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왜? 재미가 없거든요. 대신에 정배열 상황 진행되고 나면 상승폭이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대응되는 부분들이 만원대에 대한 지지선 형성되어 있고요. 저항대가 11,000원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11,000원대를 아예 넘어가 버리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딸려 올라갈 테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매수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의 각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감은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올 연초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배열 진행되고 나서 한 1, 2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역배열을 바로 뚫고 넘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급한 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생각하신다라면 만원대 정도 지지선이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만원 아래쪽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도 나쁘지 않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로지시스. 지금 화폐 관련한 종목군들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단으로 진행된 이후에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모습이죠. 물론 이제 이런 화폐 관련주들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시총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시총이 너무 작다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기업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시총이 작은데 일단 테마를 통해서 시총을 좀 키우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시총이, 지금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아직 1,000억 원이 안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기업은 뭐 부채 비율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이거는 앞서서 봤었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불안한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의 변화도 약간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흐름은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다 만원대 근처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지금 지지선대가 8,500원에서 9,000원, 즉 9,000원 아래쪽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9,000원 아래쪽 대응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00원대 이상부터는 직전 고점에 매물대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거 넘어가면 또 엄청난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새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굉장히 크겠죠. 여기다가 재료까지 붙어줬으니까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화폐 개혁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이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자력 관련한 내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BHI 먼저 보도록 합니다. BHI도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원전한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길을 걸었었는데, 이게 뭐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 후반부 거치면서 모양새가 잘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특징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에 보셨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그랬듯이 지금 이 종목도 상승이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면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000억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겠죠. 아마도 한 6, 700억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던 시점에서 이런 종목도 공략하시기에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란 얘기죠. 갖고 있는 분들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물려있던 분들이 이제 탈출하기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탈원전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빌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해외 쪽으로의 어떤 판로를 뚫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어떤 방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계속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따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추세는 긍정적이긴 한데 매수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아래쪽 꼬리를 달고 올라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약간의 변동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성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 보게 되면요, 이런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수요를 만들어졌을 때 일단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점점 잊혀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어야지만이 뭐가 되는 건데, 일단 말 같은 경우로서는 단기적 상승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튀어서 올라간, 즉 상승 출발하게 된다라면 따라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딱히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 지지선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성파워텍 보겠습니다. 예전에 뭐 원자력 관련한 테마로 하면은 이제 BHI하고 보성파워텍이 거의 뭐 투탑? 원탑? 이런 거 다툴 정도였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연말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백 프로씩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2,000원대부터 지금 3,000원대까지 한 50%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재료를 같이 만나게 되면서 좋은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실적도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원자력 테마와 관련된 재료가 붙어주게 된다라면, 해외 쪽으로의 이슈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상승률을 좀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원자력 테마의 중요한 그런 어떤 그 포지션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만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주춤했는데 호재성 재료가 들어오게 되면서 또 최근에 중소형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기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고요. 지지선 때는 3,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조금 껄끄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관련한 재료들은 단기성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추가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BMT. BMT도 원자력 관련주이기는 합니다. 네, 원자력 관련주이긴 한데, 원자력 말고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부품? 뭐 이런 쪽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쪽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총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총이 작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지, 시총이 괜찮았다면 아주 좋은 흐름이었겠죠. 지금 역사상 신고가도 발생하는 모습이고요. 추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놨다, 이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단기적 조정을 좀 보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만 좀 조심하신다라면 아마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다른 원자력 관련주도 올라갈 때 이것도 올라오지 못한 부분도 있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용 부품 쪽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발전소용 피팅이라든지 밸브 뭐 이런 것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원전 관련 테마주로서 하나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성 재료로 그친다라면 그냥 이 종목은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마도 이제 원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주말 동안에 뉴스를 계속 생산해낸다거나 좋은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낸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또 과매도 국면 근접해 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이라면 일단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려가는 것보다요, 올라가 있을 때 13,300원부터 400원, 500원 요 사이 구간이 공략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내린다라면 지지선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월봉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월봉상 지지선 대가 지금 11,5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11,500원이라면 지금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12,400원이기 때문에 11,000원, 11,500원 여기가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과 멀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는 내려갈 때 하지 말고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3,500원대 이상으로 올라섰을 때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종목은 KCT, 한네트, 로지시스 말씀을 드렸고요. 원자력 관련주는 BHI와 BMT, 보성파워텍 이렇게 총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다시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